네, 김희태 리더님 말씀에 정말 평생 현역으로 꾸준히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통해서 아메 비즈니스가 저희들의 미래를 준비해주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 그런 일들, 그런 비즈니스 정말 귀한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나와주신 리더님들의 모습만 봐도 정말 밝음이 느껴지고 그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만큼 우리의 스폰서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고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을까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어떤 또 좋은 스토리와 감명 깊은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에 대한 얘기로 준비해주신 글로벌 더블 다이아몬드 김건영 리더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더블 다이아몬드 김건영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너무나 존경하시는 우리 김일두 리더님이 이런 아이도 FC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거리를 봐도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봄이 왔습니다. 노란 개나리와 또 분홍색 너무 아름다운 벚꽃이 휘황찬란하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뭐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벚꽃이 점점점 흐려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좀 저 벚꽃이 좀 오래됐으면 좋겠다,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정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속성입니다. 지속 가능성. 얼만큼 지속 가능한 자원,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큼 지속 가능한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 이 빠른 시기에 변하는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한 10시쯤, 11시쯤 일어나서, 네, 아침에 샤워를 싹 하고, 네, 가운을 입고, 오늘 아침 뭐예요?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사님, 차 되게 시켜서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좀 돈이 걱정 없는 삶.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걱정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쓸 거 쓰고 필요한 거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죠? 그런 삶 어떠세요? 괜찮죠? 또,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그죠? 그죠? 뭐가 하고 싶을 때 뭐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넘치는 삶. 또, 평생 여행 다닐 수 있는 삶,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삶, 또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대단하지도 않은 이런 삶들이 되게 어렵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돈이 많고 한순간에 시간이 많고 또 한순간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신문이나 여러 매체를 보면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이런 삶 어떠세요, 여러분? 41세에 은퇴를 했어요. 더 이상 이제 회사를 다니지도 않고요. 자영업을 하지도 않아요. 네. 완전히 돈을 버는 데에서는 은퇴를 했습니다. 또 1년에 2번 이상의 해외여행을 가요. 네. 근데 그 해외여행이 아주 럭셔리하고 정말 누구도 갈 수 없는 정말 최고 여행을 가게 되고요. 또 여행 갈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닙니다. 예, 거기다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연금과 같은 인세와 같은 자산이 계속해서 1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계속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건강을 공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함께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다 제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이 된다면 어떠세요? 이런 삶 너무너무 좋은 삶 아닙니까? 앞에서 말했던 원하는 그 작은 하나하나 것들이 모여서 이런 삶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멋진 삶이잖아요. 그죠? 그럼 대한민국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여러분. 자, 어떻게 그럼 이런 삶을 살았냐? 그럼 넌 처음부터 부잣집 아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네,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에서 기차를 만드는 연구원이었어요. 약 15년 정도 근무했고요. 우리나라에 다니는 대부분의 지하철과 기차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시험하고 이런 역할을 제가 15년 동안 했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15년 동안 다녔다고? 네, 얼굴 보면 30대 같으면 30대로 보이잖아요. 그럼 15살에 입사한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이런 뜻에서 연구를 했고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진들을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만든 일을 했고요. 저희 사진에 보이는 게 제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게 12년 전 모습이거든요. 네, 12년 전 모습인데 지금이 훨씬 나은 모습. 이게 혹시 아메이 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서 정말 그 기차를 만들고 제가 만든 기차를 누군가 타는 이 보람을 느끼면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결혼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영주이들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웅다웅 이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느꼈듯이 진짜 중요한 것은 신혼 때의 그 행복, 그렇죠? 처음 입사했을 때 그 기쁨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시장 다닐 때 어떠냐면요, 제일 첫 번째는요 힘들었어요. 예, 뭐가 힘들었냐면요,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였어요. 예, 출근 시간에 있는데 퇴근 시간이 없는 거. 연구원이라는 멋진 타이틀은 있었지만 실제 그 속에 하는 일들은 제가 원하는 일들도 아니었고 끝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위에 있는 부장님, 뭐 연구소장님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끝이 안 보이는 모습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저거구나 라면서 좌절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또 역시 힘들다였는데요. 뭐였냐면요, 가족과의 관계였거든요. 네, 우리 시영주의다가 너무너무 이뻤고 제가 첫눈에 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많이 쫓아다녔고, 네, 그렇게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요, 거절을 받죠. 그 거절은 거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엄청나게 거절을 받았고, 하지만 자신이 있었거든요. 뭐가 자신 있었냐면, 저런 사람을 정확히 인식을 한다고 알게 된다면 저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메이 사업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거절을 당하지만 또 그들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아메이 사업이 얼마나 멋진 사업이고 얼마나 멋진 기회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사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많은 시간을 못 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계속되는 회사 생활에 주말에도 밥 한 끼 못 먹는, 그런 삶.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이 사람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데 그 사람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같이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또 힘들게 만든 건 뭐였냐면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대기업이라는 정말 다녔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충족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원하는 집을 사고 원하는 차를 타고 뭐 아이들 유학은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고요. 집을 사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고요. 아이를 낳으면서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난은 나의 운명인가? 이걸 좀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모든 하나하나가 다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걸 좀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방법, 기회 이런 것들을 정말 찾기가 어려웠고요. 기껏해야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거? 이런 것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쯤에 저희 사랑하는 아내인 시영주 리더가 저희 집에 아메이를 가져왔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았겠죠.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나 아메이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거야.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메이를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신영주의다가 아메이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신영주의도를 딱 봤을 때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남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정말 멋진 여성으로서 제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예전의 성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시영주의도를 좋아하고 시영주의 결혼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내성적이고 한 번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메이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아메이가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렇죠? 뭔가 영업을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외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제가 시험지도랑 결혼했던 이유는 가장 큰 원인, 뭐 사랑기 때문이지만 결혼을 하면 회사에 사택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택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주위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메이는 아까 말했듯이 뭔가를 팔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지능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뭐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토탈을 봤을 때 제가 우리 신영주의도는 이거 뭘 하든 간에 성공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또 네 번째가 또 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들었던 것들, 그에 대한 아메이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아메이 사업을 반대했던 요인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아메이 사업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이런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요. 성격이 내성적이었다는요. 결국 봤더니 신뢰를 주더라고요. 예, 말을 잘 못하고 쭈뼛쭈뼛하지만 한 번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사람들 신뢰를 가져서 같이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고 아메이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요. 아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메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요.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아메이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100명 한 가지 얘기를 100명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한테 100번 얘기하는 일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정말 계속해서 아메이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아메이를 알아듣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똑똑하지 않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되냐면 겸손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배우려고 했어요. 예, 하나씩 미팅에서 듣는 모든 말들 그걸 하나씩 배우고 듣고 적고 자기 걸로 익히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뵀거든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딱 갔더니 시험주의다가 제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들어봤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요.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를 계속 혼자 되뇌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이거 아메에 대한 비전을 정말 제대로 봤구나. 그렇게 하나씩 배우려고 했던 모습이 정말 아메의 성공 요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메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신영주의도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남편이 아메이를 반대한다, 혹은 부인이 아메이를 반대한다라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이 아메이를 이해하고 알아보려는 태도는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에 달렸습니다. 네, 저도 시행주의도에게 변화된 모습, 아메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게 사람들을 좋게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정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게 됐죠. 그랬더니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를 만났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네, 이거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제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석이 왔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 조건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지속 가능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대가 변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사람의 수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예전에요. 한갑잔치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갑잔치라고? 예, 제가 어릴 때 한갑잔치라고 있었거든요. 가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쭈글쭈글한 피부를 가졌고 시커먼 얼굴에 금방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 한갑잔치라고 잔치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한갑이 왜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60살을 축하해주는 자리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한갑잔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수명이 너무너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명은 많이 늘어났지만 결국 그 늘어난 수명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지금 85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는 약 15년 정도를 아프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약 20년을 아프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은 늘어났지만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보셨겠지만 아프면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복의 기본 조건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수명이 너무너무 길어졌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첫 번째 행복의 기본 요소더라. 예.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 소득이 필요한 거죠. 수명은 늘어났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기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60이 되면 거의 다 내려오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에 약 40년 혹은 50년 정도를 수입이 없이 살아가는 시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속 가능한 건강.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소득.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이 두 개가 기본 바탕이 됐을 때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를 두 가지 갖춰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 건강을 잃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돈을 못 버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이 두 가지를 챙기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산. 그렇죠? 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개인이 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 두 번째는 자산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일들이죠. 직장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내가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근로소득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인, 자영업,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모든 것들이 근로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자산소득은 뭐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산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예, 뭐 회사의 오너, 그렇죠? 아니면 뭐 내가 작곡을 한 작곡가 인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소득의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자산을 만드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노후에 충분히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 보면요. 이게 제가 근로소득 받을 때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웃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놀랍게도 15년 전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제 근로소득 받을 때 제 모습이고요. 자산을 받을 때 제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건 봐도 자산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곡선을 보면 너무 쉽게 만들어지죠. 자산소득은 쉽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돈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또 계속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산소득의 그래프를 가져가죠. 근로소득은 어때요? 처음에 빨리 돈은 되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근로소득을 하고 있다면 자산소득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자산소득을 만들기가 쉽나요?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가 자산소득을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법은요. 수입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통 어떻게 돈을 벌죠? 근로소득을 통해서 수입을 법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뭘 하죠? 예,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고 남으면 뭐예요?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돈을 벌어서 근로소득으로 소비를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저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목돈을 만들어내죠. 네. 그래서 그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그렇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하지만 여기 너무너무 많은 위험성이 있죠. 사실 내 돈이 남는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한다면 자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다든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이걸 한다면 이거는 투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자산도 역시 뭐예요? 지속적인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한번 사서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팔아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팔고 들어온 돈을 다 쓰면 안 되잖아요. 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죠? 또 투자를 했을 때 또 과연 돈을 벌 수 있느냐?
라고 따질 때는 평생 그걸 한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가졌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산을 갖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한두 번 주식이나 한두 번 부동산을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없더라. 그래서 결국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없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자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다 어려운 구간이 다 없고요. 누구나 하는 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아메입니다. 제가 편견이 깨진 거는 바로 여기서 깨졌거든요. 예, 뭔가 내가 돈을 투자하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누구나 쓰는 그 소비를 통해서 추가 수입을 만드는데 그 수입이 지속적이다. 엄청난 일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뭐냐면요.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비요? 현명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아메이는 뭐냐? 마트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쓰고 있던 그 마트, 그렇죠? 둘마트 이런 마트를 아메이 마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마트에는 생필품을 파는데 그 생필품들이 인간과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최고의 제품들을 팔아요. 그러면 바꿀 용의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트를 바꾸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요. 건강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마트가 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완전히 뚜껑이 열렸고요. 이거 정말 내가 찾던 모든 게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방금 내가 말했던 지속 가능한 건강, 지속 가능한 자산이 바로 이 아메이를 통해서 성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메이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자산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보면 우리가 이 유통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생산자, 물건을 쓰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광고하고 유통하는 유통과 광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좀 시대가 변해서 할인점이 생기고 시대가 변해서 인터넷 쇼핑몰이 생겼지만 결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돈의 원천은 소비자부터 돈이 나오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결국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광고와 총판을 운영하는 그런 오너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돈은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소비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1959년도에. 어떻게 우리 소비자들도 같이 돈을 쓰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1959년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수가 없으니 우리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줄게. 대신에 소비자들이 이 광고 총판 도매라는 이 광고와 유통을 대신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을 너희들이 그 한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고와 유통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은요, 연예인들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믿음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메이가 제품을 엄청 좋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광고 총판 돈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제품의 원가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가를 조금 높인다는 의미는요, 제품의 퀄리티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캐스퍼와 제네시스와 여러분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원가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예. 하지만 판매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 나죠. 만약에 위에 있는 거에서 생산자가 물건을 400원에 만들면요, 소비자는 3,000원, 5,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광고 총판에 들어갔던 그 유통 광고비의 일부를 가지고 제품의 원가를 높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700원이라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그런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먼저 제품을 써보는 거죠. 회원님 가입해서 써보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머리에 비듬이 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6시 정도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럼 한 5시 반쯤 일어나서 불이 나게 머리를 감고 원샷으로 다 끝내는 거죠. 그리고 들말린 머리로 막 불이 나게 회사를 출근하다 보니까 항상 머리가 약간 젖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듬이 생기더라고요. 하얗게.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아메이 샴푸를 쓰면 비듬이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 회원을 가입해서 아메이 이런 물건을 택배를 받아서 아메이 샴푸를 썼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비듬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부장님하고 카풀을 했거든요.
그 아침마다 부장님 머리를 딱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장님도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려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부장님, 아메이 샴푸를 쓰시면 비듬이 없어져요. 라고 얘기를 해본 거죠. 그럼 부장님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물건 주는 게, 그럼 그래? 하고 아메이 회원을 가입해서 돈을 지불하고 택배를 받아서 물건 쓰신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뭘 한 거죠? 예, 제가 판매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쓴 아메이 제품에 대한 감동을 공유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공유를 받으신 분은 저한테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아메이의 회원을 가입해서 지불을 하고 택배로 물건 받아 쓰는 거죠. 그 저는 뭐냐면 광고를 한 겁니다. 예. 또 옆에 과장님 봤더니 역시 머리 하얀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 역시 똑같이 회원 가입하려고 썼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쿠땡이나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 사용하는 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광고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우리 부장님도 옆에 있는 부장님을 봤더니 똑같이 머리에 비듬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얘기할 거야 안 할까요? 효과를 봤다면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역시 회원을 가서 물건을 쓰게 되고 또 과장님도 광고를 하게 되면 또 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그 광고 사이사이에 포인트를 넣어서 이 포인트를 모으면 이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다시 말하면 광고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쓰는 제품이 어떤 거예요? 생필품이에요. 예, 계속해서 떨어지면 또 쓰고 또 쓰는 거죠. 치약 떨어지면 치약을 써야 되고, 그렇죠? 비누 떨어지면 비누 써야 되고, 매일 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그게 자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것들은 돈을 쓰고 끝나는 소비자로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아메이 제품을 쓴다면 소비가 곧 뭐가 된다? 자산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가 자산을 만들어주는 그런 마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시대가 변하면 돈 버는 방법이 변하죠. 예. 자, 지금은요,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바뀐 시대예요.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많은 이런 광고 유통 부분이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부분은 쏙 들어갔어요. 자, 이 플랫폼이 요즘 대세죠. 예,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에 다 아마 이런 것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 자, 플랫폼은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플랫폼이 생긴 기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의 능력을 같이 이용할 수 있을까가 플랫폼의 원조입니다. 예,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필요한 누군가를 연결해 주는 그걸 플랫폼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엄청나게 성공하고 이 플랫폼들이 세계의 돈을 거의 싹쓸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플랫폼 기업들은 성공을 했냐를 보면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요. 얼마나 좋은 생산자를 만나냐예요. 얼마나 좋은 아이템을 내가 갖고 있느냐가 플랫폼의 성공 요인입니다. 그렇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성공했죠? 엄청나게 많은 생산자를 연결함으로써 소비자를 모으게 된 거죠. 그렇죠? 배달의 민족은요. 우리나라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식당들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플랫폼이 된 거,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처럼 플랫폼의 성공 요인은 생산자를 얼마큼 좋은 아이템을 만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그럼 플랫폼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 좋은 생산자, 아이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를 모으냐가 그들의 성공 요인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에 성공한 기업들은 이 방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아메이도 똑같이 플랫폼을 여러분이 갖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플랫폼 만들어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메이를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메이는요, 생산자에 들어가는 아이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아메이에 회원을 가입하는 순간 여러분은 플랫폼을 가진 그런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플랫폼 성공 요인이 뭐라고요? 예, 첫 번째는 얼마나 좋은 아이템을 만나냐는 거죠. 근데 생산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아이템은요, 아메이거든요. 예, 세계 최고의 생필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우리의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는 정말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쿠팡이나 그들이 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소비자를 모으냐가 성공의 열쇠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은요, 기존 플랫폼은 자, 소비자로 끝났지만 이 아메이를 가입하는 순간 여러분은 플랫폼 소유자가 되고 소비자가 계속해서 쓰게 되면 여러분 그
그 권리를 평생 예정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엄청난 일이죠. 네. 자,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은요,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가지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돈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서버도 있어야 되죠. 유통도 해야 되죠. 광고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사람도 고용해야 되죠. 회계도 해야 되죠. 또 연구도 해야 되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생산자가 하는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예, 생산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아메이 플랫폼은요, 달라요. 기존의 플랫폼에 있던 이 많은 것들을요, 아메이가 다 해줘요. 여러분, 아메이 가입해가지고 누군가를 고용해 본 적 있습니까? 개발해 본 적 있으세요? 건물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아메이라는 회사가 다 해주고요. 단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광고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엄청난 일이에요. 세계 최고 넘버원 제품들을 나의 플랫폼에 넣어줬는데 나는 딴 것만 하지 않고 소비자 모으는 일만 하면 되는 일. 너무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플랫폼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작년에 우리 2025년도에 세계 기업들의 플랫폼 기업들의 그 가치예요. 예. 엔비디아가 4조 2천억 달러예요. 엄청나죠. 네. 다 대부분 기업들은 엄청나죠. 예전에 있던 그런 유형의 자산을 가졌던 기업들은요,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큼 상상이 되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2025년도 1년 동안 GDP가요, 대한민국 총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요, 1조 8천억이에요.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보다 4배 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럴 정도로 플랫폼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플랫폼의 세상의 모든 것을 점령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 유기윤 교수팀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2090년대는 모든 계급이 생길 거고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1계급이 될 거다. 그렇죠? 그만큼 플랫폼을 가진다는 건 대단한 건데 아메리카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한테 이 플랫폼을 줬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마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쓰고 나의 감동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아메이가 기회를 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랬죠? 지속적인 건강을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아메이는 건강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예, 아까 처음에 봤던 그래프에서 보면 우리가 수명이 길어졌지만 많은 병을 앓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질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요, 요 만성질환 부분을 어떻게 없앨까? 그렇죠? 만성질환은 건 당뇨,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암, 뭐 치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암에는요, 관점이 달라요. 만약에 병이 안 걸린다면 굳이 그런 걸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건강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걸 만드는 게 아메이의 건강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는 어디 관심이 있냐면요, 여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엑스포좀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네, 엑스포좀. 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런 개념이에요. 인간의 건강이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냐,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냐. 이 외부 환경이라는 건 여러분이 먹는 물, 음식, 공기,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 또 듣는 정서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걸 엑스포좀이라고 하는데 이 외부 환경적인 부분이 인간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냐, 아니면 타고나는 유전자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냐. 이걸 따졌을 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유전자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집안은 튼튼한 집안이야. 근골이 장대한 집안이야. 저 집안 건강해서 감기 안 걸리는 집안이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유전자가 인간의 건강을 얼마큼 차지할까요? 이거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아메이가. 어떻게 조사했냐면요, 스탠퍼드 대학교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아메이가 $10,000,000를 기부해가지고요, 이 연구를 시킨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결과 유전자보다는 이 엑스포점이 훨씬 인간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어떤 건 90% 이상, 거의 대부분이 이 유전자에 결정된다는, 유전자가 아니라 엑스포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아메이가 했던 게 다 옳았다라는 거죠. 아메이가. 그죠? 아메이 모든 제품들은 어떤 제품이에요? 엑스포점에 관계된 제품이에요. 우리가 먹는 영양제, 쓰는 화장품, 쓰는 비누, 공기,
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아메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계 1위 제품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메이 제품 외에 세계 1위 제품을 쓰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없죠. 여러분 일반 어차피 쓸 거면 세계 1위 제품을 쓰고 싶잖아요. 근데 세계 1위 제품은 너무 고가거나 그렇죠. 구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매일매일 생필품들을 여러분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세계 1위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제품들이 정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예, 되게 놀라워요. 자, 요즘 의사들이 말하는 암에 걸리는 3가지 이유를 원인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예, 영양의 불균형. 그런데 그래서 아메이가 뉴트리라이트라는 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우리의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암에 걸리는 원인은요, 부족한 물입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가 정수기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메이 정수기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다행이지 않습니까? 내 몸은 100kg라면 사실 내 몸무게 3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70kg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WHO에서 말하죠. 80% 이상의 질병은 물에 의해 결정난다. 예. 그래서 아메이가 조사를 다 해본 거죠. 근데 제대로 된 물을 공급되는 데가 없더라. 그래서 아메이가 세계 최고의 정수기를 아메이가 만들어낸 거죠. 예. 전자회사이기 때문에 정수기를 만들어낸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암에 걸리는 원인은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라는 공기, 오염된 공기입니다. 이미 WHO에서는 이 초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올라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메이가 공기청정기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미 만들고 봤더니 이 미세먼지가 우리 인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악영향을 끼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메이가 다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아메이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예. 그래서 이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메이가 또 새로운 지표를 열었죠. 네.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여성분은 쌍둥이입니다.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자, 이 일란 쌍둥이인데 한 분은 약간 건강적으로 뚱뚱하시고 한 분은 날씬하십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엑스포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똑같은 집에 살았고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그죠? 똑같은 공기를 먹고 살았어요.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건강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엑스포즘 중에 이렇게 사람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는 뭔가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 봤더니 다 엑스포즘 비슷한데 뱃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는 엑스포즘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본 거죠. 똑같은 쥐에다가 뚱뚱한 여성에 있는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투입해 봤더니 그 쥐가 뚱뚱해지더라는 거죠. 날씬한 여성에 있는 미생물을 투입했더니 쥐가 뚱뚱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 크로스 체크를 해본 거예요. 뚱뚱했던 쥐에다가 다시 날씬했던 여성의 미생물을 넣어줬더니 날씬해지더라는 거예요. 날씬했던 쥐에다가 다시 뚱뚱한 여성의 미생물을 넣어줬더니 뚱뚱해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엑스포좀 중에 이 미생물이 너무너무 건강에 중요하다는 걸 아메이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우리 최고의 기업은 HM 파마라는 기업과 함께 우리가 마이랩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인 맞춤형 유산균. 왜냐하면 이 뱃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유산균도 개인에 맞게 처방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게 좋냐라고 미국에서 2,200억 이상을 들여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이 속에 있는 미생물이 다양한 게 좋더라. 그게 왜냐하면 이게 다양해야 얘네들이 좋은 거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유일하게 세계 온리원으로 우리 HM 파마가 그걸 가능하기 때문에 아메이랑 20년 독점을 맺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유산균을 개인 처방 받는 것만으로도 이 왼쪽에 있던 이 학생인데요. 어린 아이인데 이랬던 그 미생물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미생물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좋은 거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아메이가 세계 최초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놀랐습니다. 네, 거기에다 플러스 마이오엘스립이라는 것도 아메이가 만들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혈액에 있는 성분과 그다음 우리 지표를 가지고 우리 건강을 예방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이 마이랩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개인 맞춤형 건강 설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넘버원이죠. 예.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AI랑 결합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자, 그런데 다른 데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모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메이는 어때요? 세계 100개 국가 및 지역에 나가 있거든요. 또 충실한 우리 ABO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엄청난 데이터를 모은다면 정말 AI 시대 최고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대표님이 에이진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앞으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는 이 아메이가 될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헬스케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큼 네트워크를 갖고 있냐가 여러분의 부를 결정하고 여러분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건강함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냐?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메이 회사는요, 1959년에 이렇게 창고로 시작했어요. 공통점이 있죠? 구글도 창고에서 시작했고, 애플도 창고에서 시작했고, 그죠? 아메이도 창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65년이 지나서 이렇게 큰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세계 100개 국가 및 지역에 나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죠.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이 회사의 비전이고요. 창업 이념이 자유가족 희망보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개인의 어떤 이상향 같은 그런 창업 이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녔던 전 직장인일 때 제 회사는요, 근면 자조 친해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회사의 이익이 되는 그런 창업 이념이었다면 이 아메이는 정말 개인의 정말 누구나 원하는 그런 것들을 창업 이념을 갖고 있고요. 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아메이에 대해서 약간 그런 이유는 저는 이 약속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현대라는 기업을 다니면서 정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명도 거기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한 명도 꿈을 이룬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요, 아메이는 어때요? 정말 많은 사람이 꿈을 이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현대 들어가기 쉬워요? 삼성 들어가기 쉽습니까? 아마 웬만하면 들어가기 어려울걸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을 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 최고의 기회지만 이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주다 보니까 정말 약간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 또 잘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아메이 물을 좀 흐리는 경우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메이가 약간 편견적으로 생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메이도 시험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약속을 했는 회사입니다. 너무 멋진 회사죠. 자, 그런데요. 이 우리가 정말 아메이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메이는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권리를 계속 회사 가져가지 않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상속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조건 하나 있죠. 예, 회사가 영원히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엄청난 네트워크,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제가 회사가 망하면요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가 영원히 가야 제가 만든 네트워크도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얼마큼 영원히 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기존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설명하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ESG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세계 최고의 그 투자 회사예요. 이 회사가 1년 동안 운영하는 돈이 1억 8천조입니다. 1억 8천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요즘은 너무 쉽게 망하고 쉽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회사의 이익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 회사가 얼만큼 지속 가능할지를 봐야겠다. 라는 의미로 ESG라는 이 개념을 만들어서 그 회사가 앞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업은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
또 경영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게 세 가지가 좋을 경우에 이 기업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 ESG를 봤을 때요, 아메이는요 이미 환경적으로는요 끝난 회사죠. 최고 회사입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않겠다라는 철학하에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1959년도에 에로시라는 친환경 세제를 통해서 아메이가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 계속해서 친환경 세제,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오고요. 광고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물에 우리 에로시를 뿌려도 왜냐하면 물로 환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회사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마크와 정말 환경에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정말 최고 회사고 어느 기업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비타민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유일한 회사. 예, 그것도 유기농으로 세계 최고의 유기농으로 만드는 유일한 회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 기여도는요. 이 회사는 사회 기여도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랜지 레피지라는 도시의 전체 거의 도시를 건설하다시피 했어요. EBS의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그 시리즈에 일본으로 찾아간 회사가 아메입니다. 예. 여러분들 돈 있을 때는 어떻게 기부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들이 돈을 기부함으로써 내가 기부를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물론 돈도 기부하지만 더 좋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이용함으로써,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TV에도 많이 나왔고요. 정말 많은 기업 공헌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가장 크게 사회에 공헌한 건 뭐냐면 평범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것. 그렇죠. 이게 저는 가장 큰 사회 공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거버넌스는요. 투명 경영은요. 저 1959년도에 저 두 분이 리치와 제이 저 두 분이 아메를 창업하신 거예요. 친구분들이 정말 대단하죠. 계속 아메를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 세 분들한테 또 공동 경영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공회사 의장을 한 회사가 3번을 하고 스티브 회장님이 2번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또 한 번 하는 이 역사를 세운 회사고요. 또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고 신용등급도 최고고 또 1대, 2대, 3대까지 계속해서 모여서 이게 아메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멋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봤을 때 아메이는 정말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회사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메이는요, 어떻게 수익 구조를 나눠주냐라고 보신다면, 아이고요. 네. 약간 장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요. 네. 자, 아메이 어떻게 수익 구조를 나눠주냐면요. 수익 구조 많이 아시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이게 빠져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메이한테 6명한테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광고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들이 20만 원 썼다고 똑같이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9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또 제품이 좋아서 이렇게 4명한테 추가로 또 광고를 또 가정을 하면요. 네. 이렇게 57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가도 물건이 좋아서 2명한테 광고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돈이 지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뭘 통해서 들어와요? 소비를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뭔가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 일을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이게 수입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체 수입이 1000만 PB가 넘어가면 그걸 우리가 SP라고 하고요. 수입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여러분이 3번에 1000만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GP라고 하고요. 1년 동안 6번에 그 1000만을 만들어내면 그 중에 3번에 여러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PT라는 핀이 만들어집니다. 1년 동안 12번에 1000만을 만들어내면요. 이걸 우리가 파운더스 PT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되면 여행도 갈 수 있고 연봉이 5천에서 6천 정도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어온 수입에 만약에 5천에서 6천이 더 들어온다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파운더스가 됐다는 의미는 네트워크가 안정됐다는 얘기고 이때부터 수입이 되게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1000만을 만들었듯이 더 놀라운 수익 구조는 뭐냐면요.
예, 내가 1,000만을 만들었다듯이 이 A, B, C 세 사람도 제가 1,000만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그 세 그룹을 PT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에메랄드라고 부릅니다. 예, 에메랄드가 되면 여러분 연봉이 이 정도 돼요. 8천에서 1억 5천. 예, 여러분 그룹의 그 네트워크에 따라 다르겠지만 와 엄청나죠. 예, 여러분들 그죠? 예, 여러분 수입에 왜 이 정도 수입이 더 들어온다면 여러분 인생은 바뀔 수 있고 행복의 조건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F가 늦게 시작했지만 그렇죠. 더 빨리 PT를 6명을 만들게 되면 예, 더 빨리 스폰서님은 에메랄드가 되지만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면 암의 꽃이라고 하죠. 예, 연봉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고요. 예,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가고 1년에 2번 이상의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속 가능한 여러분 수익을 만들려면요. 여러분 파운더스를 만드셔야 돼요. 파운더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를 세 레그를 먼저 하는 거죠. A, B, C 세 사람을 PT를 만드는 거예요. 파운더스 PT를 만드는 거예요. 파운더스 PT.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요. 연봉이 8천에서 1억 5천까지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 파운더스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세 레그의 파운더스 PT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세 레그의 파운더스 PT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러분은 연봉이 1억에서 2억 이상이 되고요. 정말 이건 진짜 안정적인, 정말 여러분 이제 간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그런 수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더 나가서 여기서 각각 우리 파운드 PT들이 파운드 PT를 한 명, 네 그룹만 더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EDC가 됩니다. 예. EDC가 되시면 여러분 연봉 2억 이상이 되고요. 진짜 여러분들 가난하고 이별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매일매일 행복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메이는. 예. 저 다이아몬드가 중간쯤에 있고요. 계속 쭉 나가서 FC,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 도전하면 되고요. 되게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들 이 다음 단계 핀을 가는 방법이에요. 밖에서 여러분들이 진급하고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의 경쟁자를 누르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럼 누군가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되지만 이 아메이는요, 다음 단계로 가는 방법이 나랑 하는 그분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핀의 크기는요, 얼마큼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켰냐, 얼마큼 많은 사람을 돈을 벌게 했느냐, 얼마큼 많은 사람을 자산을 만들어주게 했냐가 핀이 올라가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파트너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의 가족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평생 했을 때는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현재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아메이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또 만들어줘요. 지금 보이는 게 제가 그동안 다닌 여행지예요.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죠? 네. 정말 아메이 여행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냐면요. 감동이 목적이에요. 얼마큼 이 사람을 감동시킬까? 왜냐면 1년 동안 열심히 누군가를 돕고, 그쵸? 누군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메이 회사는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감동을 줄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절대 돈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또 여러분 파트너랑 같이 가면요, 더욱 감동적이에요. 함께 노력하고 내가 성공시켜주고자 했던 그분과 같이 가서 그게 멋진 감동적인 광경을 보고 경치를 보고 얘기를 나누고, 그렇죠. 휴식을 하는 그 과정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라서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 저도 이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여행을 많이 갔고요. 예. 다이아몬드가 되고부터는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또 내일 모레 저는 18일 날 포르투갈로 또 다이아몬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 자, 제가 우리 아이 요만할 때 아메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컸고요. 예, 이 아이랑 같이 여행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영주 리더,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메를 하도 다니고 하도 찍어주다 보니까 사진을 정말 잘 찍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 이게 제가 우리 아이랑 처음 갔던 첫 여행입니다. 저희 아이의 표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네, 제 표정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제 15년 전에, 14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네, 참 저렇게 아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행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네, 이 여행 가는 게 이 아메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뒤로 한 번도 여행을 놓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라스베가스 가서 이렇게 멋진 사진도 찍고 또 삿포로 가서 이렇게 바보 표정을 찍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여행지 갈 때마다 바보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삿포로 바보고요. 이게 크로아티아의 바보입니다. 네. 바보 같죠? 제가 올해 53살인데요. 야, 53살에 이렇게 바보처럼 웃을 수 있다는 거. 전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푹꾹 바보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네. 아마 보는 분도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요게 로마 바보입니다. 지금 크루즈 갔을 때 로마에서 찍은 거고요. 요게 케언즈 졸라맨이라고 여러분 찍었고요. 네,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정말 케언즈 가서 정말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또 내일 모레 또 포르투갈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야, 지금 아메이 사업에서 정말 너무너무 우리 밖에서 너무 좋은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밖에서 친구 만들기 쉽나요?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저는 정말 이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번 케언즈 갔는데요. 제 생일이 꼈어요, 중간에. 그래서 제 파트너들이 생일 파티를 해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네. 자, 그래서 파트너들이 뭘 해줬냐면요. 저한테 축하 공연을 해줬습니다. 그 공연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호텔 저희 봤는데 파트너들이 이렇게 축하 공연으로 이렇게 사자놀이를 해줬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고 웃겨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네 정말 기절한 줄 알았고요. 또 두 번째 공연을 또 했습니다. 두 번째 공연은 뭐였냐면요. 거기 호주 원주민들을 따라하는 그런 또 쇼를 해줬습니다. 공연을. 네. 네, 이게 호주 원주민들 따라한 거거든요. 네, 제 생일이라고 축하해 준 겁니다. 자,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네. 저들이 다 50이 넘었다는 사실이죠. 정말 밖에서 누가 저렇게 해주겠습니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서로를 좋아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멋진 생일 파티를 보내는 사람이 간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제가 아메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또 푸켓이죠. 그쵸? 여러분들, 푸켓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야, 또 이 아메이가 지속 가능한 건 또 있어요. 뭐냐면 일반인과 이 부자는요 인생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해요. 그러면 취직을 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어느 장까지 올라가면 또 내려와요. 그럼 그 2세들은요 다시 또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해서 또 신입사원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들어가요. 또 그 3세는요 또 마찬가지로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취직해서 하는 거죠. 이게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요 달라요. 자, 우리 삼성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힘들게 삼성이라는 걸 만들고 돌아가셨죠.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럼 이건 회장님이 그 다음에 어디서 받아요? 처음부터 받는 게 아니라 이병철 회장님이 해놓은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계속 발전시키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이 그때 또 받았는데 바로 또 거기서 받는 거죠. 그래서 재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부가 쌓이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그렇죠? 부의 자유를 누리려면 이런 축적되고 상속되는 그런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속되지 않고 축적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아메이가 축적되고 상속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해서 죽기 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여러분이 성취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불가능하죠, 이렇게는. 그렇죠? 이건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했는데 파운더스 에메랄드 말도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계속해서 아메이를 해서 죽을 때까지 해서 파운더스 다이몬드 됐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 손자는요 파운더스 다이몬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이클이
완전히 재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의 자료를 누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여러분 지속 가능한 상속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저희 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시켜서 제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렇게 바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최고 정말 상속이 저는 아메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런 밖에 있는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기 때문에 2대, 3대가 지나면 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대로 100% 그대로 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아메이 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아메이 힘드세요? 여러분 밖에 일은 더 힘듭니다. 직장 생활을 제가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멘토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처음 가는 길이었고 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각자 도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여러분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 우리 이 스폰서님들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어려움을 하지 말고 쉬운 것만 하라 하는 방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멘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 성공자들은요. 대부분 멘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아메이는 여러분이 가입하는 순간 여러분 스폰서들이 여러분의 엄청난 멘토가 돼서 여러분한테 가장 빠른 길을 그리고 가장 멋진 길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 또 이 아메이는 저한테 뭘 줬냐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줬어요. 물론 아메이 사업 자체가 내가 누군가한테 아메이 기회를 주고 아메이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아주고 이런 어떤 도움을 주는 일이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아메이가 얻었어요. 예, 컴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주의도와 저가 같이 이게 많은 비전 트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행주의도도 필리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케냐를 비롯해서 많은 컴패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비전 트립으로 케냐 갔을 때 사진입니다. 예, 우리 사이먼 너무너무 이뻐요. 네, 제가 직접 후원하는 아이를 케냐에 가서 만났거든요. 그때 그 감동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연 아메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누군가를 후원하는 일이 가능했을까? 정말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누군가는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 수입이 끊어졌을 때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아메이는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이먼이요 대학교를 갔어요. 예, 그 대학교를 가서 저희가 대학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후원자님의 변함없는 지원은 제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었고 저는 이 편지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저를 믿어주신 후원자님의 믿음은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앞으로 밀어주는 인도의 빛이 되었어요. 후원자님의 격려는 제 마음에 불을 지폈고 더 큰 결의로 목표를 향해 나가게 했어요. 후원자님은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었고 제 승리를 축하해 주셨고 패배할 때는 위로해 주셨어요. 후원자님의 관대함과 친절함은 제가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줘요. 후원자님께서 제 삶 속에 계속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동받았고 저희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겨요. 후원자님의 지원은 저에게 세상과 다름없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향한 후원자님의 변함없는 믿음에 영원히 감사드려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단지 돈을 좀 줬을 뿐인데,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를 평생 멋지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줬다는데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요.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요, 여러분 감사하다 그리고 행복하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들어요. 아까 힘들다 그런 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생겼고요.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머리에서 돈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메이를 통해서 머리에 돈이 사라지는 그 느낌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가 맑아지고요. 정말 몸이 회복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 그 삶이 저를 현재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건강, 그렇죠, 건강 자산과 또 경제 자산을 다 얻어서 정말 행복한, 지속 가능한 행복함을 얻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불고 필주린. 예, 이게 뭐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예,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많이 쓰잖아요. 동양에서 덕은 뭘까요? 덕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덕을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아메이가 어떻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도와주는 거. 이게 덕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메를 통해서 좋은 제품들을 통해서 건강을 찾게 해주고 아메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자산을 만들게 해준다면 반드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반드시 엄청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A70 여러분 많이 목표를 생각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단순히 A70을 가겠다가 아니라 현재의 목표, 27년의 목표, 28년의 목표 계속해서 여러분이 단계적으로 계속 나눠서 목표를 세우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A70에 여러분들이 이디지 시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운명 결정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미래는 바뀌고 그 미래를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바뀐다는 생각을 여러분 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를 통해서 건강 자산을 찾으시고 또 경제 자산을 찾아서 지속적인 행복을 찾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L7 런던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꼭 아메로 성공하시기 바라고 런던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심이 가득하고 또 행복이 정말 물씬 느껴지는 김건영 리더님의 강의를 듣고 오늘 또한 용기를 얻고 희망을 품는 그런 시간을 모두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또 정말 느낄 수 있게 귀한 강의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IDFC 강의를 통해서 아메이의 귀한 기업 사업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또 앞으로의 강의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일 목요일 내일이죠. 인천 ABC에서 민지연 리더님께서 오전에 강의 열어주시고 같은 날 목요일 광주 ABC에서는 김일두 리더님과 강설아 리더님께서 귀한 강의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박양석 리더님께서 강서 ABC에서 또 귀한 강의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다가오는 토요일이죠. 2세 미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림라인 미팅인데요. 김일두 리더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리더님께서 또 좋은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 다음 주 20일 월요일에는 대구 ABC에서 정효신 리더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또 같은 날 또 강릉 ABC에서는 건수미 리더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일 화요일에는요. 스타 에이스테이션에서 김미정 리더님, 강태웅 리더님 이 두 분의 모자가 또 어떤 또 귀한 강의를 준비해 주실지 김일두 리더님 함께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모두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H20 위해서 고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